깊이 있는 종목 상담 토마토 진단쇼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증권통을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방송도 직접 보실 수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이때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겠죠? 세 번째, 증권통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토마토 진단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단쇼의 김민아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다른 증시에 비해서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중국에서의 시위가 화근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에서는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대를 하는 시위가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위 때문에 전 세계 증시에 새로운 우려가 좀 떠오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증시가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우선 간밤만 보더라도 미국 증시가 하락세를 연출을 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오늘 선방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증시 속에서 내 포트폴리오 관리는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문가님들 함께 해주시니까요. 고민되는 종목들이 있다면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남겨주시고요. 하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는 부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본격적인 진단쇼에 앞서서 오늘 댓글창이 오늘 활발하게 많은 분들이 말씀을 나눠주고 계신데, 여기서 핫이슈 중에 핫이슈가 결국에는 월드컵이네요. 네, 어제 시청자분들 월드컵 잘 시청을 하셨나요? 저는 진짜 보는 내내 심장이 너무 떨려서 전반전까지는 지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저도 여기 지혜크님 말에 약간 공감을 하는 게, 이번에 패스 연결은 좀 된다고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정말 패스해서 골을 넣는 걸 보고 좀 가능성이 있겠다 싶었는데, 또 이렇게 좀 아쉽게, 안타깝게 좀 져서 아쉬운 마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증시는 또 잘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를 잘 분위기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달마당님도 와주셨고요. 러브수기님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남극곰님 안녕하세요. 퍼플하트님 1등을 외쳐주셨네요. 네, 내 맘대로 1등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퍼플하트님도 환영합니다. 그리고 스치면 상한가님 안녕하세요. 정말 이름대로 스치면 상한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레드 에로우님께서도 와주셨고요. 많은 분들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 오늘도 꼼꼼한 진단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진단쇼 함께 해주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전문가님부터 만나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전문가님 이재필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시장의 핫이슈 중에 또 다른 핫이슈가 이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위인 것 같아요. 네, 이 시위가 생각보다 조금 더 격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게 될지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지난 주말 사이에 중국 쪽에서 이 시위가 격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우르무치 쪽에서 시진핑 퇴진해라, 공산당 물러가라, 이런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아주 강경한 그런 시위가 좀 이어졌는데요. 자, 그리고 어제는 이 지역으로, 다른 지역으로도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A4 용지에다가 아무것도 적지 않고 그냥 그걸 들고 시위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조금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시위가 굉장히 많이 격화가 돼서 천안문 사태나 이런 정도로 커진다라면 이거는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지금 중국의 상황을 봐서는 그렇게까지 커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위든 간에 막 이렇게 커지려면 그거를 이끌어가는 조직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고요. 또 이 중국 정부가 이 AI를 육성을 하면서 이 사람들 안면 인식이요,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강화를 해서 진짜 심지어는 중국에서 담배 꽁초를 이렇게 버렸을 경우에 CCTV가 그걸 적발해서 좀 있다가 문자가, 몇십 분 있다 문자가 온답니다. 너 담배 꽁초 버렸지, 벌금 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감시 시스템이
워낙 좀 강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크게 확산되거나 뭐 그런 거는 조금 힘들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상황 뭐 이 정도로 좀 지나간다라면 그렇게 우리나라 시장에 그렇게 크게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뭐 그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시위가 많이 확산되니까 이 시위가 확산된 이유가 우르무치에서 그 화재 사고로 인명 피해가 났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도화선이 된 거였죠. 자, 뭐 이렇게 시위가 확산되니까 중국 지방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조금 한 발 물러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르무치 쪽에서 오늘부터 버스 이동을 허용을 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있었고요. 또 저위험 분류 사업체 뭐 이쪽은 50% 수준의 이 사업을 재개를 허용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었고요. 대중교통이나 항공편에 질서 있는 방식으로 재개를 할 예정이다라는 뭐 그런 소식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향후에 좀 많이 크게 확산이 된다라면 뭐 어렵겠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렇게 확산이 많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자, 미국 시장, 어제 우리나라 시장은 좀 두들겨 맞았었는데요. 자, 이거는 저는 오로지 중국 쪽, 뭐 이런 쪽 때문에 두들겨 맞았다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우리 파생시장, 선물시장 동향을 보시게 되면, 때 금요일이죠. 자, 4천억 정도 요거죠. 외국인들이 선물시장에서 매도를 했었습니다. 이때 금요일도 장중에 계속 찍어 누르던 뭐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여파가 월요일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어제 뭐 한 5,800억 정도 또 선물시장에서 매수를 하면서 그 훈풍이 또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한 진단일 것 같고요. 또 미국도 마찬가지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지금 S&P 500 일봉인데요. 보시면 어제 이렇게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뭐 그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쉼없이 많이 올라온 상태고 60일 이평선하고 이격도도 상당히 좀 많이 벌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나온 조정이고요. 또 장 초반에 뭐 이 중국 소식들 뭐 이런 것들만 있었을 때는 그렇게 이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었습니다. 자,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하고 그다음 뉴욕 연은 총재하고 이분들이 어제 연설이 좀 있었는데요. 거기서 굉장히 매파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시장의 낙폭을 확대시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그런 부분들이 중국이 뭐 조금 좀 중국 시위 봉쇄 이런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게 나오니까 하락폭이 커진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중국 쪽이 굉장히 크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좀 뭐 중국 시장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국 차트를 보시면요. 중국 일봉입니다. 어제 뭐 아랫꼬리를 달고 이렇게 망치형 양선을 그리더니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양선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중국에 대한 중국 정부의 부양책들, 뭐, 요런 기대감들, 뭐,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조금 종합해 봤을 때, 중국 시장, 중국 시위로 인한 그런 악영향들, 요런 것들은 현재로서는 좀 제한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뭐, 제 생각하고는 틀리게, 이 시위가 굉장히 많이 확산이 되고 중국 정부에서 이거 뭐 시위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거를 제압하는 가장 좋은 게 봉쇄가 되겠죠. 그렇게까지 일이 커지지 않는다라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뭐 그런 부분만 조금 챙겨서 뉴스에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봉쇄 시위 이 부분도 분명한 이슈기는 하지만 간밤에 이제 미국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잇따라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매파적인 발언이 잇따라 나왔는데요. 특히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큰 폭으로 올려야 된다는 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조금 더 큰 폭으로 시사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러버스기님 오늘 저의 빨간색 의상을
영상을 보고 산타 할아버지, 크리스마스가 생각이 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시즌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은 뭔가 태극전사 느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도 빨간색 옷을 입고는 오겠지만 오늘은 이제 태극전사들 응원하는 마음으로 빨간색 의상을 입고 왔어요. 그리고 태리님 여기 오 필승 코리아 이거 제가 2002년 때 그러니까 유치원생일 때 굉장히 유행했던 노래였는데 여기 댓글에서도 글자로만 봐도 그때 그 시절이 떠오르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좀 신나는 분위기 속에서 또 진단쇼 종목 진단 끝까지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볼 종목은 달마당님이 보내주신 동국산업이고요. 4,400원에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2차 전지 사업을 한다고 해서 모아서 중장기 들고 갈 생각이신데 그렇게 해도 괜찮을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동국산업이 2차 전지 소재와 관련해서 또 소식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수익 구간에 들어가 계신데 중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조금 더 욕심 내봐도 괜찮을까요? 네, 이 동국산업의 경우는 실질적인 지주회사에 해당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뭐 한 5개 정도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실질적인 지주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거, 뭐 그쪽 기대감들은 있죠. 뭐 2차 전지 쪽, 뭐 이런 소재 쪽에 대한 기대감들은 있는데 지금 이런 쪽으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너도 나도 이쪽이 좀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진출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뭐 현재 상태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신규로 이렇게 진출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쵸, 뭐 경쟁력을 갖춘 그런 기업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글쎄 이 동국산업의 경우는 자금력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과연 뭐 경쟁력을 갖출 만한 그런 충분한 자금을 갖고 있을까 하는 거는 약간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뭐 기업이 나쁜 기업은 아니지만 다른 대기업들이 다 이렇게 진출을 하고 있으니까 상대적인 그 경쟁력이 약간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2차 전지 쪽 이런 쪽을 노리신다라면 굳이 뭐 동국산업 같은 거를 노릴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지금 이 2차 전지 쪽 소재 쪽들 이런 쪽들 보시게 되면 저때 뭐 한 2년 전부터 시작해서 5배씩 10배씩 엄청나게 이렇게 대부분이 다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뭐 폐배터리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해 갖고 노리신다라면 뭐 그런 쪽을 차라리 좀 노려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동국산업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2차 전지 산업이 본격화가 되지 않고 뭐 미래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장기적으로 이렇게 들고 가는 그런 거는 약간 좀 물음표가 찍힙니다. 뭐 일단 뭐 좀 트레이딩 관점, 이런 관점으로만 조금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뭐 대신에 주가 자체는 뭐 지금 그렇게 비싼 그런 주가는 아닙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한 2,500억 정도 되는 그 정도 기업인데요. 그리고 현재 주가가 4,720원이죠. 자, 근데 이 BPS라는 게 주당 순자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7,540원 정도가 되니까 뭐 현재 보유 자산들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뭐 주가 수준은 물론 지주회사는 그만큼 할인을 받기 때문에 좀 이 낮은 경향이 있는데요. 꼭 그렇게 보기는 또 조금 애매한 게 동국산업은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조금 가만히 돼야 되겠죠. 그렇게 비싼 주가는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배당도 괜찮은 그런 수준이에요. 뭐 작년에 130억 정도 배당을 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 연말에 배당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이 동국산업이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은 3분기에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나중에 조금 실적 부분들이 개선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확인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 뭐 장기적으로 모아서 그렇게 가시려면 차라리 폐배터리 관련주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단기적으로 뭐 그런 이슈들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움직일 수는 있으니까
뭐 짧은 그런 측면에서 매매를 해 보신다라면 한 5,000원 정도 선 조금 들고 계시다 보면요. 5,000원 정도 선까지는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뭐 그쯤 가서 일단은 정리를 하시고 배터리 관련되는 걸 노리신다라면 폐배터리 관련되는 걸 노려보시란 얘기입니다. 자, 말씀드린 거 참고하셔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국 산업을 만약에 매매를 하실 거면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를 노리고 계신 거라면 나머지 뭐 폐배터리 섹터 쪽에서 찾는 거 나쁘지 않아 보인다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두 가지 포인트들 잘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동국 산업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스치면 상한가님이 보내주신 유나이티드 제약이고요. 26,000원에 3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고민이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성장성이랑 재무제표를 보고 매입을 했는데 계속 내려오기만 해서 이거 손절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신다고 사연을 남겨주셨거든요. 그런데 차트를 본다면 이제 바닥을 찍고 조금씩 추세가 회복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충분히 하실 법한 그런 차트인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락하기만 한 게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유나이티드 제약 어떻게 대응해보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이 유나이티드 제약은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죠. 자, 뭐 그래서 예전에 지금 이게 월봉인데요. 그런 이유로 이때 2020년도죠. 이때 뭐 10,000원대에서 11만 2천원까지 10배가 넘게 뛰었던 종목입니다. 자, 뭐 대시세 뭐 10배라면 10백원인데요. 10배 시세를 두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물론 뭐 2020년도 이때는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 그리고 또 2차 전지 소재 쪽들, 이런 쪽들에서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나왔지만요. 그런데 이런 쪽들이 한번 이렇게 굉장히 큰 대시세를 주고 나면, 자, 이 월봉상에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으실 겁니다. 이때 이후로는, 자, 2020년 9월 이후로는 줄줄이 계속 떨어지기만 했죠. 거기다가 여기서 보시면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상황이죠. 자, 뭐 쭉 밀리면서 여기서 작년에 매수하셨던 분들, 그리고 재작년 9월 이후에 매수하셨던 분들이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그냥 물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대시세를 줬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매물이 좀 많이 이렇게 소화가 될 때까지는 그렇게 잘 못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자님 말씀을 해주셨듯이 실적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찍혀 나오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3,700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요. 뭐 작년에도 영업이익 기준 뭐 한 332억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고요. 자, 올해 같은 경우는 3분기 동안 벌어들인 게 작년에 1년치보다 더 많이 벌어들였습니다. 자, 그렇다라면 뭐 이 정도 좀 돈을 벌었다라면 이 3,700억 정도 시가총액은 그렇게 비싼 뭐 그런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가로 뭐 이렇게 하락을 한다거나 많이 하락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쉽게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매물들, 재작년부터 쌓여왔던 매물들, 이 매물들은 주가가 조금만 올라오면 뭐 말이 뭐 1년 넘게 뭐 2년 가까이 이렇게 들고 있는 거지. 그 물려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분들은 조금만 올라오면 뭐 팔고 내 본전만 오면 판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자, 지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올라올 때 뭐 지금 당장 조금 뭐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잠재적인 매물들이 계속 이렇게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좀 크게 이렇게 좀 큰 수익을 바라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수급 상황도 지금 그렇게 뭐 썩 좋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자, 여기 위에 있는 게 기관들 매매 동향인데요. 자, 최근 계속해서 약간씩이라도 매도 물량들이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 계속해서 좀 매도 물량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손절을 물어보셨는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손절하는 거는 약간 좀, 억울한, 그런 기분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현재 상태보다는 주가 자체도 좀 싸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는 다른 종목들하고는 틀리게 연말에 배당도 좀 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한 370원 정도 배당을 했는데요. 뭐 그렇다면 2%까지는 안 되더라도 1%대 중후반 정도, 그 정도는 배당 수익도 기대를 할 수 있으니까 뭐 조금 기다리셨다가 안 되면 뭐 배당 받고 내년 정도에 판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이제 11월 29일이니까 12월 달 한 달만 이렇게 갖고 계시면 배당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뭐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다만 뭐 그 전에 조금 반등이 나와서 여기 지금 좀 가장 여기 이렇게 옆으로 많이 횡보했던 자리, 이 자리가 되겠네요. 보시면 최근 들어서 횡보했던 자리가 24,000원대 중후반 정도,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횡보를 한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여기서 매물이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요거 조금 보유하셨다가 24,000원대 중반 정도 되면 일단 뭐 감행을 하시려면 그때 정도 감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배당을 받으시고 내년 정도의 매도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나이티드 제약은 24,000원까지는 기다려보셨으면 좋겠고요. 배당까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연말이니까요. 배당 안 챙겨가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배당까지 키워드로 잡아보시고 투자 포인트 잘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드렸고요. 새치면 상한가님 여기 감사합니다 남겨주셨는데 꼭 수익 다른 종목에서는 더 많은 더 큰 수익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제 저의 나이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09년생이랑 동갑이기는 한데 띠동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냥 09년생 하면 안 될까요? 저 그냥 09년생이라고 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싶어요. 네, 어쨌든 이제 다음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세 번째 종목은 스카이님이 보내주신 대형 포장입니다. 2,480원에 30% 보유 비중을 들고 계신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2,000원, 2,400원 구간에 진입을 하셨으면 손실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최근에 뭐 정부 쪽에서 친환경 정책 때문에 이렇게 포장 관련 종목들이 올라간 것 같아서 모멘텀 안고 좀 기대해봐도 좋을까 싶기도 한데 이거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이 제지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뭐 저런데, 편의점이나 뭐 이런 데서 비닐봉투를 사용을 못하게 하니까 뭐 거기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종이봉투를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런 제지 업종들, 이런 쪽은 좋을 것이다라는 뭐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실제도, 좀 어느 정도는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뭐 최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뭐 여기서 지금 뭐 이 실적 부분들이 바로 4분기에 바로 되게 좋아지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 계도 기간을 1년 동안 이렇게 줬으니까요. 뭐 이런 부분들이 계도 기간이 있다라면 뭐 우리가 기대했던 그 정도의 실적 향상은 나오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대형 포장을 2,48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으면 굉장히 오래되신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 뭐 1년 가까이 되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뭐 지금 현재 상태는 모멘텀이 발생돼서 이미 재료가 노출된 상태죠. 그리고 보시면 이 위에서 좀 되게 이 242평선 여기서 저항을 받는 모습이에요. 엊그저께도 여기서 강하게 저항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 242평선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입니다. 자, 요거는 일단 주봉을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지금 딱 그 자리죠. 지금 현재 보시면 여기에 올해 초에 한동안 여기서 굉장히 오랜 기간 이렇게 횡보했던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작년에 또 저점을 찍었던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저항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 가격대는 뭐 한 2,000원대 약간 위에 선, 뭐
6,200원 근처 정도 그쯤이 일단 저항선 역할을 할 수 있는 매물대는 존재하고 있고요. 그 아래는 지금 뭐 주봉상에서 보시듯이 저 일봉상에서는 242평선인데 이 주봉상에서는 이 60주의평선 뭐 이게 좀 걸리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뭐 좀 더 탄력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뭐 현재 상태에서 이 대형 포장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시청자님이 2,480원 1년 전에 매수를 하셔서 들고 계신 거 보면 글쎄요, 뭐 손절이라는 거는 좀 감행을 못 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뭐 그런 얘기를 조금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일단 정리합니다. 정리하고 꼭 이 주식에서 어떤 A라는 종목에서 손해를 봤다고 거기에서 뭐 전부 다 이렇게 그 본전을 찾으려고 하다 보면 계속 이게 좀 매매가 꼬여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도 조금 저항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저 조금 보시다가 이 자리 2,000원대 근처 자리 그거는 아까 주봉에서 보셨듯이 주봉에서도 마찬가지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자, 현재 상태가 이 꼬리를 이렇게 길게 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 뭐 오늘 오전 같았으면 좀 정리하기가 되게 좀 좋은 그런 자리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뭐 지금 이미 조금 밀려버린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어서 자, 보시면 요게 또 30분 봉 차트인데요. 자, 여기서 윗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요거 조금 다시 오늘 이렇게 되돌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시청자님 뭐 30%다 보유를 하고 계시다라면 현재 상태에서 현재가에서 뭐 절반이라도 일단 정리하시고요. 그걸로 다른 종목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수익이 난 거 뭐 이쪽에서 손해 난 거랑 이렇게 좀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빠져나오시면 되니까요. 자, 지금 뭐 단기간에 너무 급등했던 종목, 그리고 좀 밀리는 모습으로 봐서는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비중도 너무 큰 상태니까 절반 정도 정리를 하셔서 다른 종목을 투자하는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대형 포장 비중 축소 의견 주셨으니까요. 절반 정도는 정리해 보시고 다른 종목에서 수익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종목 진단 여기까지 해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다양한 종목들 또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이제는 부자왕 전문가님 만나서 또 종목 진단 해볼 테니까요. 부자왕 전문가님께 진단받고 싶은 종목들이 있다면 똑같이 종목명, 매수 단가, 보유 비중, 고민과 함께 남겨주시고요. 하단에 있는 번호로 전화 문의도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두 번째 전문가님 만나볼 텐데요. 부자왕 전문가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첫 번째로 볼 종목은 좋은날님이 보내주신 고려아연이고요. 49만 1,000원에 진입을 하셔서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 제가 사연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2017년 11월에 매수한 이후에 장기 보유 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가져가야 할지 앞으로의 전망과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정말 이 기간을 어떻게 버티셨는지 저는 이 끈기도 정말 닮고 싶고요. 그리고 진입한 구간이 그때 당시에는 또 고점이라고 느껴졌을 것 같은데 진입했던 그 용기도 닮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대응 전략을 앞으로 어떻게 해보는 게 좋을까요? 자, 고려아연을 매수하신 지금 상당히 오래됐네요. 장기 투자를 아주 잘하시고 계신데요. 기본적 분석에서는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걸로 놓고 본다면, 잘하셨어요. 이 정도 선택도 잘했고. 근데 중간에 이제 한 번씩 그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만장 가져가는 것도 좋긴 한데, 한 번씩 이렇게 실적이 좋든 나쁘든 간에 그 바닥과 천정을 만들면서 가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동종목에 한번 기회를 줬을 것 같아요. 연간 매출로 보면은 뭐 6조, 7조, 작년에는 9조, 거의 뭐 10조대인데 올해는 한 11조 원이 달성될 것 같아요. 시장 컨센서스 그렇게 나오니까요. 영업이익도 보면은 8천억대 꾸준히 나오다가 작년에 1조가 넘었잖아요. 금년에도 아마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정도는
달성 가능하리라고 보고, 당기순이익 지난해 8천억이면은 한 4년 동안 놓고 봤을 때는 참 잘 나왔어요. 금년에도 아마 기대는 한 7, 8천억 예상하는 것 같은데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3분기로 봤을 때는 지난해 정도는 조금 못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간에 고려아연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방향이 배터리 소재 쪽으로 간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용풍 자체가 지금 지배 구조도 그렇고 지분 경쟁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걸로 놓고 본다면 적정가가 얼마다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고, 회사가 얼마나 안정한가. 지금 금리 계속 올라가잖아요. 글로벌 경기도 좀 어렵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동사는 안정적인 재무구조, 거의 뭐 빚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자본이 높고 유보율이 7,000%, 8,000%니까 거의 시장 변화에 영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이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거의 한 12%가 많고 10%대 꾸준히 유지했는데 금년에 1, 2, 3분기로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OPM이 조금씩 좀 편차가 있는 것 같은데요. 크게 문제 삼을 건 없다 보고요. 일단 뭐 매수 가격이 49만 원대, 10%. 장기 투자는 했는데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네요. 일단 뭐 차트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고려아연을 매수하는 시점이 2017년도라 그랬으니까요. 아마 2017년도는 고점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돈 막 풀어서 양적 완화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인데 그 이후부터 이제 코로나 국면까지는 계속 내리막이었잖아요. 그죠? 차트 보시면 그렇게 나오네요. 이게 55만 원대 근처인데 여기에서 이제 고점에서는 항상 두들겨 맞잖아요. 그죠? 매물이 나오고 또 중간중간에 기술적 반등도 들어왔지만 결국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다시 2020년의 코로나 국면에서는 뭐 30만 원도 무너졌다가 지금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죠? 30만 원에서 보면은 2020, 21, 22, 그러니까 2년 동안에는 최고가 자리를 이제 돌파하면서 물론 뭐 65만 원 또는 68만 원 이렇게 찍은 자리에서는 고점에 물려 있는 분들이 많지만 이 추세가 완만하게 지금 상승 추세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사실은 뭐 50만 원에서 보면 5, 35 지금 한 30% 정도 그죠? 예, 30% 정도 수익이 나는데 기회비용 이런 거 따져보면 그렇게 수익이 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대형주에 이렇게 길게 매매해서 이 정도 수익을 누리고 있다는 건 행복한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물려 있잖아요. 삼성전자도 올해 뭐 9, 10월에 산 사람들은 조금 재미 보지 안 그러면 다 물려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동사는 그래도 뭐 영풍에 대한 그죠? 예, 지분 경쟁이라든가 이런 것도 관련돼 있고 하니까 고려아연 자체는 저는 뭐 배터리 소재 쪽에 대한 프리미엄을 많이 주고 싶은데 일단 이왕 들고 있는 거니까 비중을 조금 더 실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은 가장 고점이 68만 5천 원이잖아요, 그죠? 또 연간으로 보면 빨간 양봉진이 되는 거 보고서는 상당히 매수세, 즉 기술적 수급에서는 상승 강도가 좀 세기 때문에 고점이 더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아직 3분기와 4분기, 3분기만 놓고 봐서는 잘 모르겠고 4분기도 좀 봐야 되겠고 또 글로벌 시장에서의 이 서프라이체인 공급망이 원자재력이 워낙 많이 급등시켜놨기 때문에 동사도 아마 마진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점유율이 있기 때문에 꾸준한 그 점유율 유지로 놓고 본다면 재무제표가 그렇게 망가질 것 같지는 없는데 프리미엄 알파로 준다면 지분 경쟁이 조금 더 주가 상승으로 연결시킬 것 같은데 좀 보유하시면은 정부 충분히 70만 원대까지는 한 번 더 확장세가 나올 때 업사이드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 비중은 너무 적어요. 장기 투자하면서 비중 10%밖에 안 세웠으니까 이 정도면 10에서 15% 정도까지는 더 늘릴 수 있는 종목이고 충분히 그런 가치가 있는 종목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보유 의견 제시하면서 뭐 굳이 뭐 지금 뭐 손절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제시해 드린다면은 여기 주황색 부분 있죠. 제가 별표해 드린 주황색 부분 이게 60선이 될 텐데요. 이 선이 무너지지 않으면 뭐 언제든지 뭐 수익 챙길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니까 지지한다면 계속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좀 70만 원과 80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중기적으로 멀리 6개월 이상 1년 이렇게 가져간다면 지금 이번 성향이 뭐 단타치고 이런 성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보유 의견 제시하면서 손절가는 그게 의미가 없는데 혹시나 또 여러 관심 있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60선은 수급선이 중요한 지지선이 되니까 그 아래선은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고 저는 보고 있고 충분히 70만 원까지는 가능성이 있다. 보유 의견 제시합니다. 네, 고려아연 장기 투자 굉장히 잘해 오셨는데 앞으로 70만 원까지도 더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보유해 보시면서 대응 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려아연 관련해서 종목 진단해드렸고요. 그 사이에 살려님께서 출석 체크를 해주셨네요. 네, 살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점심 식사는 잘 하고 계신가요? 오랜만에 살려님 본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데 뭔가 오후에는 댓글창에 많이 나타나시는 것 같은데 진단쇼에서도 좀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월드컵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아까 제가 토통의 댓글이었나요? 금요일에는 치킨을 먹을 수 있을지 이런 댓글을 봤는데 요즘에 이 월드컵 때문에 치킨 시키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시키면은 기본 한두 시간은 기다려야 하고 그래서 제가 플랜 B로 세운 전략은 치킨을 시키지 못한다면 그냥 닭강정을 시키면 치킨을 시켰을 때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배달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치킨에 의미를 두지 않고 뭔가 닭 음식을 먹는 거에 의미를 두시는 분들은 치킨보다는 닭강정을 좀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만의 꿀팁이에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진단해 볼 텐데요. 다음으로 볼 종목은 시청자님과 전화통화 연결입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예, 카카오고요. 네. 네, 67,700원에 10%인데요. 이제 이거 추가 매수를 해갖고 네. 이 가격이거든요. 아, 네. 그러면 지금 궁금하신 거는 뭐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보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네, 더 추가를 하면 빠져도 나올 수 있나 그런 생각도 하고. 아, 네. 일단은 탈출이 1차 목표신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매수와 함께 탈출 전략, 그리고 어느 정도 목표가 설정하면 좋을지 물어볼게요. 네. 네, 전문가님 카카오 67,700원이 지금 평단가인데 이것도 물타기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더 고점에서 진입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카카오를 향한 투자 심리 너무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물타기 해도 괜찮을지, 그리고 앞으로는 좀 어느 정도 바라보고 대응을 해봐야 될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카카오 종목 자체는 메신저 쪽 관련해서는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고 카카오도 다 아시니까. 근데 조금 좀 계열사도 많다 보니까 바람 부는 일마다 흔들리는 그런 주가 현상인데 지금 주가는 많이 빠졌죠. 바닥이죠. 네, 매수가가 지금 보니까 67,700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8, 9월에 8만 원, 7만 5천 원 그 사이에서 뚝 떨어지면서 지금 순식간에 8만 원, 7만 5천 원대가 5만 원이 무너지고 4만 6,500원도 찍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추세로 봤을 때는 좀 불안합니다. 예, 불안해요. 그죠? 월봉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주가가, 여기 보시면은 장대 음봉이 비록 유상증자를 했던, 무상증자를 했던, 배당을 했던, 액면 분할을 했던 간에 장대 음봉 나온 이후에 주가가 지지를 못 받고 내려간다는 얘기는 그 권리락이라든가 배당 낙가격 이런 자리에서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다는 얘기는 추세가 끊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동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네이버도 있고 한데 계열사도 많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의 수급 상황을 본다면 동종목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만 있고 이 종목을 관심을 많이 두시는 분들은 아마 뉴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려있는 것처럼 또 네이버 카카오의 시총 상위주에 물려있는 것처럼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이 한 번씩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하염없이 무너집니다. 공매도 나오고 무슨 적정가 이런 거 큰 의미 없어요. 너무 믿지 마세요. 적정가 큰 소리 빵빵 치더라도 BPS가 보증수표는 아니잖아요. PBR과 PER이 주가 수익 비율과 자산 비율이 항상 변하는 거지 항상 유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부동산 공시지가처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동사의 가치 측면에서는 성장 프리미엄을 많이 줄 때가 있고 때로는 기업이 테마에 의해서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슈에 따라서 그런 거로 잘 움직였는데 어쨌든 간에 주가는 2021년 이후에 고점에서부터는 지속 내리막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괜히 쓸데없이 미리 들어가거나 또 많이 빠졌으니까 물타기 한다거나 이런 것은 고생을 사서 하는 거예요. 이 종목은 지금 올라간다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발 매수 좀 들어올 정도나 그런 걸로 올라가는 거지. 기업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당장 올라갈 만한 내용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배당 보니까 쥐꼬리만큼 줘요. 그렇게 뭐 돈 잘 번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배당 주는 거 보면 1%도 안 줘. 0.04, 0.05. 많이 줄 때가 0.08%. 뭐 사업도 보면 뭐 다음 카카오 뭐 택시 등등해서 많잖아요. 그죠? 근데 보면 배당은 너무 인색하네요. 뭐 사업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또 게임도 열심히 해서 돈은 많이 벌어들이는데 베푸는 게 별로 없다. ESG로 본다면 사회적 기여가 별로 없다는 부분이고 부장이 봤을 때는 재무제표는 그렇게 나쁘지도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산에 갖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이익 창출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부분이고 영업이익률이 잘 나왔을 때는 한 10% 정도 나왔지만 점차 8%, 7% 이렇게 좀 낮아가고 있고 그런 거로 본다면 지금의 주가는 부장이 보는 관점에서는 너무 많이 빠졌다는 것은 반발 매수 정도고 또 앞으로 이제 경기가 좀 좋아지겠거니 하고 좀 들어오는 그런 저가 매수 세력이거나 아주 길게 보거나 이 종목은 나는 점을 딱 찍어가지고 정말 좋은 종목인데 너무 많이 빠졌다. 5년 동안 이렇게 한 10년 동안 봤을 때 저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슬슬 매집하고 기다리겠죠. 가치 투자라는 것이 뭡니까? 시간 투자하는 거야. 신나게 기다리는 겁니다. 오랜 버핏도 터질 때가 있잖아요. 뭐 항공사 들어갔다가 몇 초씩 까먹고 들어오기도 하고 또 애플에 투자했다가 몇 배씩 벌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이 종목 카카오라는 종목은 기업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좋고 장기 투자할 만하다. 그러나 길이 지금의 이 카카오라는 종목은 오르는 길이 아니라 내리막길이고요. 아래쪽의 길은 좀 불안합니다. 내려다 보니까 계속 내려갈 것 같고 올라가는 것을 보니까 역배열에서 지금 슬슬 36선까지는 해보겠고 아래쪽에 딱 밟고 있는 걸로 본다면 5만 원 지지 라인에서는 저가 매수 계속 들어오니까 잘 안 무너질 것 같은데 위에 찍어 누르는 60선에서는 올라가지 못하고 자꾸 두들겨 맞고 내려오거든. 음봉이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럼 121선까지 보더라도 지금 가격대 사신 분이 67,700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7만 원과 요 8만 원 요 언저리에서 한 거예요. 요 사이에서. 이거 다 물려 있잖아요. 얼마나 이 친구들이 올라오면 손 좀 보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반등이 들어오거든. 6만 5천 원, 7만 원이면 대충 그 매수가 근처잖아요. 그죠? 그래서 힘드시겠더라도 지금은 손절할 때도 지났고 타임은 아닌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반등해서 저가 매수가 지금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해서 실어놨거든요. 저는 여기에 매물이 많아요. 요 자리가. 여기 매물만 소화해내서 7만 원대 안착을 시켜주면은 그 위에 자리가 이제 121선이 아니라 121선을 깔고 241선 여기잖아요. 그죠? 이 친구들은 지금 240일 동안이니까 일봉이든 주봉이든 엄청나게 지금 물 먹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장장. 1년, 2년 돼가는 시점에서 지금 다 물 먹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일정 부분의 물량이 소화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반등이 되면 좀 빠져나가도 좋은 방법인데 물타기 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5만 5천 원과 5만 원 사이. 뭐 5만 원 잘 지지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46,500원을 10월 17일 딱 찍었잖아요. 그죠?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그럼 그래프가 다시 망가져서 되돌림이 나오는 자리가 이 46,500원 깨버리면은 하방 라인 레벨 다운 되거든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5만 원의 지지대 여부를 잘 보시고 손절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반등이 들어오는 자리에 6만 5천 원, 7만 원 구간에서는 한번 조금 비중을 줄였다가 물량이 많이 실어서 정말 경기가 좋아지는 시점이 온다면 아주 강한 장대 양봉의 망치형이 시뻘겋게 해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도 5만 2천 원대에서 반등이 들어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주방에서 빨간 양봉의 망치형이 만들어지면 그때는 좀 비중을 좀 실었던 지금은 고생스러우니까 반등할 때까지는 조금 봐서 6만 5천 원, 7만 원에 빠져나오는 전략 개시합니다.
네, 카카오는 일단은 빠져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추가 매수 어디서 하는 게 좋냐고 물어봐 주셨잖아요.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구간에서 물타기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반등을 노리신다면 6만 5천 원에서 7만 원 구간에서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네, 카카오 많이 힘드시겠지만 잘 대응하셔서 손실을 최소화해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나아질 때쯤 들어가면은 또 주가 흐름이 다르게 흘러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 희망도 잃지 마시고 대응 전략 잘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폭망3파장님께서 플랜C로는 깐풍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깐풍기도 좋을 것 같아요. 깐풍기 오랜만에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깐풍기도 괜찮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날씨 이야기도 해주셨네요. 네, 내일부터는 굉장히 추워진다고 합니다. 오늘 날씨만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영상 기온인데 내일부터는 영하로 뚝 떨어져서 최저 기온이 영하 7도고요. 최고 기온도 영하 3도라고 하니까요. 옷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 또 그와 반대로 우리나라 증시에는 정말로 훈풍이 좀 불어들기를 기원하면서 내일 시장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볼 텐데요. 다음으로 진단해 볼 종목은 비타민님께서 보내주신 한세실업입니다. 한세실업 18,000원에 진입을 하셔서 25% 보유 비중 들고 계신데요. 네, 오늘 저렇게 한 1.95% 정도 오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손실 구간에 있어서 오늘 오르는 게 뭔가 좋지도 그렇게 기쁘지도 막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세실업을 어떻게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지 목표가랑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한세실업 18,000원의 비중 25% 정도 들어가 있고 비중은 그렇게 많이 실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면은 적당해요. 몸과 마음이 편안한데 이 비중을 많이 싣게 되면은 이 판단력이 떨어지고 좀처럼 시장 대응하기 좀 쉽지 않은데 끌려다닐 수가 있거든요. 잘 들어가셨다고 말씀드리고요. 단지 이제 시세가 많이 나지 않았고요. 18,000원이라도 가격을 사고 그 가격대 들어가서 수익이 나서 챙기지 않아서 좀 밀려있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어찌됐든 간에 재무제표는 무난합니다. 아시겠지만 동종목은 유명 바이오로부터 이제 주문을 받잖아요. 우리 보통 얘기하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OEM이 있고 제조자가 이제 개발 생산하는 ODM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는 있는데 동사는 OEM, ODM 다 돼요. 타겟, 올드네이비라든가 캡 뭐 이런 쪽이 이 동사의 주력인데 잘했으면 예체능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적은 문제 없습니다. 실적은 다 좋은데 주가라는 게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좋고 나쁜 게 아니라 좋고 나쁜 거는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인 거고 주가가 당장 시장에서 인기를 얻어서 막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 이걸 판단해야 될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동사는 기업 내용적으로 나빠서 못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재무제표는 너무나 좋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부장 매매 스타일이 뭡니까? 종목은 2,500개 가까이 되는 것 중에서 다 고를 수는 없잖아요. 매일 단타 매매 치고 빠지고 할 수 없으니까 아까처럼 장기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또 단타로 매매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종목은 단타보다는 좀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긴 해요. 그렇죠? 예. 근데 동종목이 물론 코스피 200이고 의료 관련해서는 자본금이 200억인데 납입자금 200억이라도 시가총액 한 6천억 되면 꽤 큰 거예요. FNF라든가 이런 건 조 단위로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6천억 정도 시가총액인데 단기 순이익이 한 1,000억씩 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기업 가치 측면에서의 시총각 비교해서 동사가 벌어진 수익은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2020년에도 그 코로나 국면에서도 영업이익 600억 만들었죠. 지난해도 1,000억대 만들었죠. 금년에도 단기 순이익 봤을 때는 한 3년간 꾸준히 2019년에 실적이 적자였단 말이에요. 단기 순손실에서 흑자 반전하고 실적 턴으로 성공해가지고 계속 지금 확정 국면에 와 있는데 재무제표로만 놓고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 부채 비율도 150% 정도, 160% 왔다 갔다 하는데 높을 때는 물론 170%, 190% 갈 때가 있죠. 그러나 유보율도 지금 계속 쌓여 나가죠. 그런 거로 본다면 회사가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고 단지 이제 규모의 경제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많을 때는 6%에서 10%대 근처 가기도 하는데 작으면 영업이익률이 뚝 떨어지면 3%대 후반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EPS 1,600원 또는 금년에 지금 만들어지는 걸로 컨센서스 나온 거 한 2,600원 정도 얘기하는데 지금 주가가 얼마예요? 15,000원이잖아요. 이번에 가격대 18,000원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은 주가가 싸다 비싸다 적정가라는 것은 예, 제 눈의 안경이거든요. 이 시장에서 적정가로 인정 안 해주는데 예, 그렇다고 보면 한재실에 물론 좋아요. 잘 나갈 땐 주가 엄청나게 비쌌고요. 저도 동종목에 대해서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종목이라 해서 매매를 해봤던 적도 있는 측면에서 본다면 부장의 종목은 특화 종목에 집중 투자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거든요. 때로는 단타로, 때로는 장기로 해드리는데 사실 이제 한재실업 같은 종목은 지금 시점에서는 저가 매수로 공략해가지고 슬슬 모아서 비중을 늘려나갈 때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매수 들어본 지금 질문하신 분은 이제 조금 손실이 나 있으니까 이걸 더 갖고 가야 되나? 또는 손실 처리하고 다른 종목을 교체해야 되나? 이 종목은 손실 처리할 때는 지나갔고요. 제가 볼 때는 저점은 어느 정도 형성됐다. 지금은 매수 자리지 팔 자리가 아니에요. 조금 비싸게 사서 그게 좀 답답할 뿐인데 지금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새롭게 뭔가 좀 사보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매수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매수하는 자리에 들어와 있고 이미 저점은 13,000원과 14,000원 딱 보이잖아요. 이게 14,000원 밑에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왔고 이미 매집을 하기 시작했고 아주 요란하게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러나 완만한 상승세에 이격이 발생되고 있고 부장의 관점에서는 슬슬 모아가야 매집을 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럼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동종목은 18,000원에서 20,000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업 내용을 갖고 있어요. 의류업이라는 것은 한번 화랑기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 계절적으로 동절이잖아요, 그죠? 좀 추워져 보세요. 그만 패딩이 막 팔리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더워지면 또 안 팔릴 텐데 의류는 꾸준합니다. 이 회사 제품 자체가 브랜드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수익성도 괜찮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조금 코로나 봉쇄라든가 좀 좋아지면은 동사의 실적 가치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나올 거니까 지금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힘내시고 딱 보유하고 있다가 어디까지? 저는 한 20,000원 근처에 오거든. 241선까지인데 멀리 좀 시간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개월 이상 가져오면 충분히 18,000원, 20,000원 사이에 올 수 있으니까 그때 빠져나온 전략이 25%니까요. 지금 자리는요. 지금 18,000원의 평균 매입 단가를 조금 낮춰놓는 건 좋은 방법이니까 15,500원, 600원 정도에서는 비중 5% 더 실어서 30%까지 채워놓고 그 이상은 힘드니까 5% 정도는 지금 가격에 더 실어서 빨리 빠져나오는 전략 18,000원에서 20,000원에 빠져나오는 전략이고 지금은 손절가가 의미 없다. 보유 의견 제시합니다. 네, 한세실업은 시간 투자는 조금 더 필요해 보이긴 하지만 보유를 해본다면 조금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다고 하시니까요. 지금은 보유해 보시면서 매도 타이밍 잘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장 전문가님은 여기까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종목 진단해드렸는데요. 이 진단쇼를 진행하는 동안에 우리나라 국내 증시 지수 꾸준히 오름세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지수 자체가 오르는 만큼 내 종목들도 함께 올랐으면 좋겠는데 또 그런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답답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대응 전략 잘 세워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진단쇼 꾸준히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